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소리 확인, 아이고.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확인은 11. 소리 확인은 11. 자, 소리 확인들 해주시고요. 소리 확인 해주셔야 시작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최로더님 안녕하세요.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자, 전일 발표가 있었던 CPI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인터넷이 아니라 컴퓨터가 좀 느린 건데요? 됐다.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CPI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월달 헤드라인 CPI는 컨센서스 6.2보다 조금 높은 6.4로 발표를 했죠. 코어 CPI는 컨센서스 5.5보다 소폭 높은 5.6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CPI에 대한 것을 쇼크 가능성에 경제적 풍요님 안녕하세요. 쇼크에 대한 것으로 두려움을 좀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이 장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막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가 6.0에서 6.5 사이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밴드로 주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 안에서 발표가 되면서 하락 추세에 대한 것을 유지했다. 어떤 거 하락? 지수 하락이 아니고요. CPI 하락에 대한 추세가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고, 자, 음식에 대한 거 있고요. 그죠? 뉴비어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중고차, 뭐 이런 거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속해서 이거랑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복신이님 안녕하세요. 신차 판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나스닥, 다우랑 S&P 500은 빠졌는데 나스닥은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걸 보세요. 이거 딱 보면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던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기가 1월. 1월 후반부에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솔린 가격에 대한 것이 반등을 조금 보여줬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던 가솔린 가격이 유가에 대한 안정 속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monthly 한마디로 전월 대비해서 넉 달 만에 복도로님 안녕하세요. 넉 달 만에 상승을 했다. 이것이 CPI 하락폭을 완만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헤드라인 CPI나 코어 CPI나 양쪽 모두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쉘터 비용에 대한 것은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이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쉘터라고 하는 부분이 0.6, 0.7, 0.7, 0.7, 0.6, 0.8, 0.7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둔화를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CPI에 대한 쉘터 비용, 주거비 지표가 실물 반영을 이제부터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올해 미국 주택거래 가격이 전년 동기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여전히 5% 중반의 모기지 금리까지 본다면 거래량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뭐 렌트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뭐 패스하시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의류 부분입니다. 의류 부분이 있는데 어디 있냐, 의류가 fuel 에너지 의류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의류 부분이 상승을 했어요. 의류 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의류 부분에 대한 상승이, 송감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신발을 제외한 액세서리 이런 쪽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한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강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저가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일회성 요인 이벤트로 판단을 합니다. 올해 북미 1월은 따뜻했대요. 그래서 할인폭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유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영원님 안녕하세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뭐 그동안에 빠진 거에 비하면 기술적 반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발표를 한 이후에 막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쳤는데 103 미만에 대한 인덱스를 보여주다가 지금 103.160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264원까지 밀렸다가 풍현님 안녕하세요. 뭐 이게 슉 올라가지고 1272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 가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채권 가격이 404 에러가 나요. 채권 가격, 미국 2년물 국채금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러가 나요. 채권이 뻥났어요. 지금 인베스팅. 아이고 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LG 이노텍에서 FCBGA 관련된 양산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차세대 기판이라고 하는 FCBGA에 대한 것, 1단계 라인이 10월 양산, 2단계는 2026년 일정이다 라고 했는데, 전체 일정이 소폭씩 앞당겨졌다 라고 하는데 주요 포인트이고요. 2026년 생산 능력이 올해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 4,130억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마감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G이노텍은 뭐 이 영상에 대해서는 잠가놨는데 업데이트 보완 작업을 좀 더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오늘 이것도 있어요. 어디 갔지? 이것도 있어요. 센즈랩이 오픈 AI 관련된 부분이죠. AI, 빅데이터 기반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위한 목돈을 확보를 했고 오픈 AI 측과 4월 RSA 컨퍼런스에서 만나 자연어 처리 기술 논의 예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김도영 말고는 없었어요.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OLED, 그리고 MLCC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것이 확대를 그냥 기대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TSMC는 일본의 R&D 거점까지 마련을 하고 몇몇 회사들은 TF팀까지 꾸리면서 고성능 패키징 시장에 대해서 후공정의 중요도를 높인다. 전공정은 삼성이 다 하는 거니까. 문화상사님 안녕하세요. 반도체에서 전공정은 삼성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 후공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후공정 아니면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공지능 테마에 대한 흐름이 반도체 섹터까지 먹여 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슈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카카오 웹툰 관련해서 카카오 엔터, 웹툰 계열사 카카오 피코마 합병에 대한 것을 검토 중이다. 단독 기사이긴 한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쪽에 대한 니즈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또한 지금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DNC 미디어에 대한 흐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원 미디어 그리고 이번에 잠깐만 제가 종목명을 까먹었어요.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핑거 스토리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인 웹툰 플랫폼 피코마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조금 시너지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목이 다 쉬었어. 시작하기 전부터 목이 막 쉬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 갑자기 자회사에서 20조를 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려서 파운드리 반도체 부분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회사에서 차입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포인트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잠시만요.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의외로 재건주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왜? 왜 그럴까? 이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재건은 튀르키예 관련된 재건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죠.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빠르게 될 수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웃겨요.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테슬라 또 일부 모델에 대한 가격 변동이 또 있었어요. 경제비평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삼성은 웬만해서는 M&A를 잘 안 해요. 그 지분 관련된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은 좀 많이 힘들어져요. 테슬라에 대한 모델 가격 변경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 대한 가격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 Y 1000달러, 모델 3 500달러 내렸습니다. 미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오늘 7.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인상, 가격 변동 이 이슈가 나타났고 조지 소로스의 지분 매입 뉴스 등이 투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잠깐 쉬는 타이밍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실적적인 베이스들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성 TEC도 그렇고요. 진성 TEC도 그렇고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지금 M&A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2월 말까지 3월 달까지 2022년 실적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좀 볼게요. 삼성전자가 0.7% 정도, LG 에너지솔루션이 4.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삼성 SDI가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요동을 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여준 그런 타이밍에서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시장 테마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는 준비를 대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센지랩 21,000원이네요. 상따 갈 것 같아요. 센지랩 1,500원인데 지금 현재 4,455만 주가 걸려 있어요. 4,455만 주가 걸려 있는데 반이 뻥카라고 해도 못 잡죠. 못 잡아요. 못 잡고 의외로 오늘도 먹을 수 있는 떡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김도영의 인생주는 하늘을 뚫어버렸습니다. 하늘을 뚫어버렸어요. 계속 강조드리고 인생주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고 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도 저희 가족분들 인생주 추가 매수 도와드리고 시장 대응하면서 또 현금 확보하면서 오늘도 계좌를 불려나가는 그런 매매 그런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계좌에 행복과 수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 힘차게 가자.